자, 자갈치 아침의 공식 저격수 부산 YMCA 온범 사무총장과 함께 온범에 좀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김해 신공항 소식입니다. 뭐 저희도 좀 다뤘습니다만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김해 신공항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인데 다음 주쯤 검증이 발표가 좀 나올 것 같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10일이었죠. 이제 법제처가 검증위가 요청했던 공항시설법 34조. 그러니까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물은 건데, 뭐 사실상 지자체 장과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는 거는 좀 뭐 어렵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 검증위가 요청했던 게 시간 끌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택도 아닌 이야기이고, 누가 보더라도 지자체 장과의 어떤 아무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도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해서 불리한 아주 색다른 해석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뭐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대로 일단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르게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폐지 추순에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체공항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이 국면 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국회에서도 가덕 신공항에 대한 그 타당성 용역 연구하는 한 20억 정도 되는 돈들을 일단 그 예산안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부산 울산에 있는 부산 불경에 있는 국회의원 3분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하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정세균 총리가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들이 좀 바라고 있는 내용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제처 결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국토부하고 검증위는 왜 이러는 걸까 늘 궁금했는데, 이 와중에 또 검증위가 다른 유권 해석 법제처에 의뢰했다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이슈에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라고 자기의 확신이 딱 들고 나면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분들이잖아요. 검증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인데, 그중에 이제 뭐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좀 과도한 몰입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과 국토부의 논리에 자기가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못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좀 논리를 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물었던 게 항공시설법 34조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방항공청장이 공항 주변 장애물 절취 협의 대상인가?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걸 또 질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법제처가 그래도 법을 다루는 분들이라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5일 만에 그냥 반려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수준 이하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본질과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거고요. 앞서 제가 오다가 방송 들으니까 76m짜리 컨테이너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가덕 신공항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그 많은 9개 산 잘라야 되는데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시설이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답답하긴 하지만 법제처가 일단 뭐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을 했고, 향후에도 저는 저도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씩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특히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정말 지방에 대한 문외한적인 시각들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합리적인 게 되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고집이 있는 분이 있나 봐요. 있습니다. 가보면. 법제처 안에서, 이게 법제처 유권 해석도 좀 의아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한번 해봐. 그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는데 5일 만에 반려되고. 진짜 고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진짜 사실 한편으로는 겁이 나는 게, 김해 신공항 뭐 폐지까지는 가는데 가덕 신공항으로 가기가 굉장히 걸림돌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이 진행되면 일단 가덕 신공항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행인데, 나머지 절차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해공항 확장안만 해도 그 입지 선정 후에
10개월 만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거든요. 네. 거의 1년이 걸린 거죠. 거기다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는 무려 2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 16년도에 결정됐으니까 2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기본 계획이 마련됐거든요. 이게 30개월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기본 계획을 고시하는데 또 6개월이 걸립니다. 아하. 거기다 건설 기술 진행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대형공사 그 입찰 심의와 기본 설계 발주에 또 4,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항 용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첫 삽을 뜨기까지 한 40개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40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이건 입지가 선정됐을 때 그런 거고 예. 가덕 신공항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입지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까지를 생각하면 실제로는 뭐 50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어떤 이 부분들은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강하게 추진돼야 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걸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인데 네. 내년에 보궐선거 뭐 지나고 또 뭐 무지될 수도 있고 이런 또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빨리 하려면 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일정 논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문공항 같은 거는 일반적인 국책 사업하고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 공항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특히 이제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결정했던 정책을 뒤집어서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전적인 지원을 하고 또 설치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실행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왕에 뭐 바뀌는 거라면 저는 관련 부서가 국토부이긴 하지만 총리실에서 일단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책임은 국토부가 맡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국회 역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쨌든 뭐 특별법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기왕에 추진하는 거라면 저는 이 관련 법안들을 좀 만들어서 뭐 동남권 공항이 됐든 뭐 부산 신공항이 됐든 어떤 형태의 그 공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정치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확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인천도요. 인천공항도 제가 보니까 인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천도 실제 보면 그 설계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40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보다 훨씬 많이 걸렸어요. 네. 40개월이 걸렸고 이걸 또 그 어쨌든 그걸 또 2029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서 꾹 취준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부산시도 2023년도에는 적어도 삽을 뜨도록 사전 준비를 끝내야만 2028년도에 완공되면 30년도에 만약 등록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타임 스케줄을 맞춰놔도 2028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그럼요. 그렇죠. 더 이상 늦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꾸 저 휘둘리지 않게끔 법으로 좀 박아놨으면 좋겠다. 예. 제도화하면 그게 좋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입지 관련 소식인데 원전이 밀집돼 있는 곳이 아니라 세종시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 전해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세종시 발표 내용인데요. 이제 세종시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그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 서울에 있는 원안위를 비롯해서 이제 원전안전위원회를 원안위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 원안위를 비롯해서 균형발전위원회 등 8개의 그 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경에는 그 원안위하고 관련돼 있는 부처가 두 개인데 산업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든요. 이게 네. 세종시에 있으니까 어떤 그 업무적 연계성 또 연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세종시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 관계 부처하고 업무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주요 업무가 뭡니까? 이게 원전 관련된 시설들에 예. 대한 안전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그런 업무들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고리로기가 이제 그 폐로 되면서 원전해체 연구소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네. 업무입니다. 이게 왜냐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고 향후에 노후화된 그 원전 시설들을 해체하고 하는 기술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면 사실은 입지 선정을 세종시로 갈 게 아니라 원전들이 모여 있는 곳, 네네. 꼭 뭐 부산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원전이 모여 있는 집접 시설에 와가지고 이걸 그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 아니고
그 사실 원안위가 시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종로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으니까 원전 책임 기관이 왜 서울 한복판에 있냐. 이것 때문에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전을 고려한 건데 이전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원전 시설과는 또 동떨어져 있는 그 행정 중심 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이전에 대한 효과성이 전혀 없는 거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황보승 의원이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요걸 발의를 했는데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반지름 30km 이내 지역으로 한정한다 했는데 근데 국민의힘하고 같이 협의할 때 이 내용을 세종시로 가는 걸 했는데 이거는 조금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가 있는 그쪽 그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중심이니까 세종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제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지역에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10명의 의원과 울산 지역에는 3명의 의원이 이제 이 발의를 한 거, 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부산시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긴 했는데 행정기관이 뭐 한 자리에 있는 게 좋겠다. 일견 타당성 있는 얘기긴 해요. 네네. 협의적으로 보면. 근데 원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게 법 부처가 아니잖아요. 네네.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또 직접 관리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전 밀집 지역으로 오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또 설립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2011년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시설들에 대한 안전도 책임질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게 원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원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종시로만 간다는 건 진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런 굳이 이전하지 말고 그냥 서울에 있지. 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네, 했는데. 그냥 서울에 있지. 왜 그걸 그리 옮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수도권 분들은 특히나 서울에 있는 분들은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하면 다 세종시 이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전 충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확장이죠, 그냥 네,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국가 균형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게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딱 경계 지점을 제가 볼 때는 세종하고 대전권만 네, 해서. 라인을 해서 끝까지 딱 끊고 네. 그까지는 수도권, 나머지는 여기까지 했는데 뭐 국가 균형 발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렇게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사실 뭐든지 다 뭐 부산으로 오라 한다고 오지도 않지만은 국토균형 정말 발전 힘들어요. 국토균형 발전할 때 늘 이렇게 골고루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마저 참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 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이걸 총괄하는 기구. 적어도 이런 기구들은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왜 네.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업무를 하는 곳인데 이게 서로 다 분리시켜 놨다?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원전 HC 연구소를 왜 여기다 둡니까? 거기도 같이 가까이 둬야 되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시가 확정된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지역 인근에 있는 그 지자체들과 협의해서 좀 빠르게 이 이전 논의가 좀 제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격은 저렴해 보상은 든든해 이러니까 모두 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모험은 언제였는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험의 기회가 온다.